김의원의 코인게이트 최초 보도 내용은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를 60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짠돌이 행세를 했던 김 의원이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 아닌지 등등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사의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국회를 14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14차례 방문이 있었지만 김남국 의원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가 의심되는 대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P2E 업계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 마니가 있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냈었고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P2E 허용하자는 토론회도 김남국 의원이 주최를 했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대선 직전이에요.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반체들이 의원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그러니까 위메이드사에서 정확히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파악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해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밝혀진 건 14차례입니다. 국회 본청 1차례, 그리고 의원 회관 13차례. 이렇게 지난 2020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위메이드 임직원들이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드나든 횟수는 더 있을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게 그 출입 신청서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속을 적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가끔 출입해 보면 또 소속을 안 적어도 그냥 이렇게 그 신분증 확인하고 드나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메이드라고 임직원이 위메이드라고 소속을 적고 한 게 14차례. 네. 그렇죠? 안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아닌 네. 다른 게임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 로비라고 한다면 위메이드가 아닌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각각 또 로비에 나섰을 수 있거든요. 역할 분담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상상력의 차원이지만 여하튼 국회에서 통계를 내보면 네. 뭐 소속을 안 적은 사람 다른데 이렇게 따지면 그게 횟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14건이라는 건 아마 최소한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임직원이 왜 국회를 찾았는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한국게임학회장 역시 위메이드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메이드는 P2E, 플레이투원, 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서 정치권 로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업계, 정치권의 이익 공동체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실 방문자 출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차례나 갔지만 어떤 방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지는 아직 드러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실제 입법화에 앞장섰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의원회관에 있어봤잖아요. 그렇죠. 의원회관에 드나드는 그 목적은 대부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원실 방문을 하기 위한 거. 네. 또 하나는 각종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공청회 네. 이런 거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문 목적을 보면 알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방문하기 위해서도 의원실에서 허락을 해줘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차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3차례가 이제 의원회관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드러난 것만도 13차례인데 이 위메이드 직원이 어떤 의원실에 허락을 받고 어느 의원실에 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간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의원실에 갔는데 그 의원이 이런 그 P2E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코인 그 위믹스죠. 네. 이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처럼 60억 원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P2E와 관련된 입법을 만약에 하려고 노력을 했다. 입법 활동을 했다. 그 의원이 네. 위메이드 직원이 만난 의원이 그러면은 이것은 완벽한 이해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뭐 길게 끌 게 아니라 의원회관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 의원이 이런 관련 주식을 관련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또 관련 입법 활동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실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공인이라면 네. 그것을 갖다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놓은 해명들도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가지고 있을 네. 진짜 자격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직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결단을 하고 국회 동료들이 무슨 제명이니 뭐니 윤리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고 네. 서로 또 내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본인이 사퇴를 결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은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가평 휴게소에서 과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일종의 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메이드 대표는 직원의 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갔다고 하더라.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꾸린 진상조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이 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본인도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영국 대표께서는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소와 또 모든 자료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답한 건 뭐 많은 국민들이 더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좀 장영국 대표 그 만남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출입을 14번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만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회관 이외에서 안 가서 만나도 그렇죠. 되니까요. 네. 회관 이외에서 만난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장영국 대표의 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업의 생리상 그거는 거짓말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만큼 했다는 걸 위에 보고해야 생색도 나고 그다음에 자기 일한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 부분도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혹의 의혹을 또 의문의 의문을 더하고 있는 그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인데 답답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게 더 답답해지는 대목이죠. 자, 거액의 코인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재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코인 매도 금액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도 의문인데 여당에서는 대선 자금을 위한 자금 세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 정말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거액이 사라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대선 전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코인의 그 금액이 가액이 부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 그것이 사실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코인 회사에 투자가 돼서 그 자금이 사라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이건 전형적으로 이건 자금 세탁이다. FIU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이 높다. 그럼 이 30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뭐 시중에서는 20% 수수료를 떼고 나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구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이 나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대선 자금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를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 쪽에서 댈 필요는 없지만 유동규 일당이 대장동에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금액이 저수지라는 명칭으로 국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인에선 안 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항거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말이 많은 당입니까?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지금 누구도 사실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네. 언론에 보도된 걸 기준으로 볼 때 작년 2월에 사실은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김남국 의원의 개인 계좌로 옮겨갔어요. 위믹스가.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36억 원어치 내지는 40억 원어치라고 40억 그래요. 정도 넘죠. 근데 업비트에서 곧바로 그게 또 자기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네. 카카오 계열사에 뭐 클립으로 옮겨갔단 네, 네.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업비트가 이거 이상한 비정상적인 거래다라고 해서 소명을 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4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30억 부분을 소명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자금이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못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네. 근데 소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대선 한 달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진짜 그 클레이페이라는 거를 팔아서 누군가가 다시 김남국 의원한테 현금으로 줬는지 그거는 뭐 하태경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김남국 의원이 30억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못했다는 거는 여하튼 의심스럽다까지는 우리가 사실로 믿어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왜 해명을 못했을까 보다는 이제 막 상상력이 엄청나게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누구 자금이냐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김남국 의원 본인만 알겠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점점 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뭐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자, 감싸는 모습입니다.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녀 사냥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네. 거래 내역을 밝혀야 되는 거고 네. 왜 하루에 7, 8번씩 쪼개기 인출을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막힌 것은 네. 아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네. 코인 투자 그 인출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민주당의 소속 의원이지만 저는 같은 민주당으로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권력과 정보를 가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옹호하려고 하시는 분이 또 시민단체에서 오랜 동안 뭐 도덕성 우위를 근간으로 시민운동을 해왔던 분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마녀 사냥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래 내역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해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더 부풀려져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자금 우리 최병욱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과도한 추측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김남국 의원이 좀 오히려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해명을 하든지 해명이 불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자리를 내려놓든지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인 해명을 하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일단 피하고 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2030 젊은 세대, 쉽게 말하면 가상코인에 관심이 있는 2030 세대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풍이 뭐 짧으면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뭐 짧으면 뭐 합니까? 집이 날아가면 끝인데. 자, 진중권 의원 저렇게 받아쳤습니다. 신은숙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냥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데 박지원 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망가라라는 조언이시잖아요. 이게 조언인가요? 이런 부분이 TV에까지 나와서 원로인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다니까 후배 의원들이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로 오히려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태풍이 뭐 짧지만 집이 날아갈 수 있다. 집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일단 집이 날아가려면 민주당이 이제 당을 뭐 폐쇄돼야 된다는 의미일 것인데 네네. 그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검찰에게 짐이 주어질 것인데 검찰은 가짜 뉴스다, 정치 공세다라는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너무나 세세히 수사를 하고 있고 과거 정권의 적폐, 문정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지금 검찰이 수백 명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적된 피로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다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터져서 이거를 수사하려고 하면 각 게임 업체와 그다음 계좌 전부 들여다봐야 되고요. 관련 의원들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해서 관련자들 다 만남을 다 이렇게 다 어떻게 만났는지 일일이 증언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고 네. 여기에 불법 정보가 개입이 돼서 일부러 이렇게 개입이 됐고 이서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했다라면 날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600만 명이 넘는다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소송에서 재산을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당사자들 정말 많이 봤는데 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당사자 단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단 한 명도 코인에 돈 벌었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 수십억 원의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00만 명의 개미 코인하는 사람들 돈을 긁어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 명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코인하는 게 비도덕적이냐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명의 코인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자고요. 돈 번 사람 있는지 손들어 보시라고 하시라고요. 본인이 잃은 돈이 김남국 의원한테 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폭파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수사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